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콘테 감독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측면 공격수라기보다는 중앙 공격수. 자, 손흥민 선수 무리뉴 감독 때는 4-2-3-1의 왼쪽 윙포워드, 누누 감독 때는 4-3-3의 왼쪽 윙포워드, 그리고 지금 콘테 체제에서는 3-4-3의 왼쪽 윙포워드를 맡고 있습니다. 다 같은 왼쪽 윙포워드긴 한데 조금씩 달라요. 지금 콘테 체제 하에 토트넘 공격 시의 포진을 보면 사실상 레길론이 왼쪽 윙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중앙 쪽으로 쓱 들어오죠. 그러면 어때요? 골대랑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볼 잡았을 때 슈팅 각도가 더 넓어졌으니까 양발로 슈팅 쌉 가능해요. 물론 무리누누 감독 때도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되면 소니가 요렇게 침투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왼쪽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요렇게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상대 풀백이랑 1대1 하면서 헛다리하고 왼발 크로스 올리고, 근데 지금은 그걸 길로니가 해주고 있죠. 아주 든든해. 길로니한테도 잘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손 선수는 더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에 집중할 수 있다. 자, 전방 압박 시에도 소니는 그전보다 더 중앙 쪽으로 들어옵니다. 브렌트포드전 35분에 상대가 저기서 스로인을 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그쪽으로 다 같이 압박을 했어. 그리고 스로인 했는데 그걸 또 뺏었어. 호이가 소니한테. 소니가 쭉 몰고 가다가 왼발 슈팅 때렸어요. 그런데 소니가 호이의 패스를 받은 지점이 여기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4-2-3-1이었으면 요 소니 자리 정도의 공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니는 상대 풀백에 오버래핑 견제하느라고 측면으로 빠져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호이의 패스를 받아서 공격을 한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 센터백이 바깥으로 몰면 슈팅 각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브렌트포드전 때는 여기서 받았죠. 상대 센터백이 바깥으로 몰아도 왼발 슈팅 각도가 충분히 나온단 말이죠. 빈몸 침투.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길로니가 높이 올라오니까 소니가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볼 받고 리턴 내거나 아니면 받아서 돌거나, 돌고 나서는 뭐 원투 패스 하거나 뭐 드리블 돌파해서 공간 만들어야 되는데 소니한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물론 브렌트포드전 때 이런 움직임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받아서 리턴 내거나 아니면 돌고. 자, 그런데 소니의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플레이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뒷공간 침투가 많아졌어. 자, 예를 들어서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이전에는 소니가 내려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브렌트포드전 때는 하나 건너서 케인 보고 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니는 약속한 듯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그리고 케인이 헤더해가지고 뒤로 돌려놓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소니가 그냥 내려가서 볼 받으려고 해요. 맨투맨 다 잡힌 상황에서 패스 넣으면 뺏길 확률이 크죠. 근데 브렌트포드전 땐 소니랑 케인이랑 위치를 바꾼 거죠. 스위칭하면 공간이 생겨요. 또 서로가 잘하는 걸 하는 패턴이야. 소니는 빈몸으로 뒷공간 침투, 케인은 볼 간수한 다음에 뒷공간 패스 보내는 거. 또 왼쪽 측면에서 길로니가 잡았을 때 케인이 요렇게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소니는 빈몸으로 중앙 침투. 그러니까 소니가 지난 경기와 같은 위치에서 뛰었지만 이전에는 볼을 달고 뛰었다면 브렌트포드전 때는 볼 없이 빈몸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다. 콘테가 확실히 명장은 명장인가봐요. 자기 전술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또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하는구만. 동선도 조금 바꿔주고. 스프린트 스타팅 포인트. 자, 토트넘에 싹 내려서 수비하다가 볼을 뺏어가지고 역습할 때, 그때 소니가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무리뉴 때 소니 어땠습니까? 그냥 풀백이었죠? 저기 왼쪽 밑에까지 수비하러 내려갔어. 누누 때는 어땠어요? 3톱 좁게 설 때는 그나마 좋았지만 중원 탄탄하게 할 때는 소니가 요렇게까지 또 내려갔어야 됐어. 근데 그럴 때 역습 나면 빡셌죠. 스프린트 시작점 자체가 너무 낮았고 또 측면이었어요. 요 뛰어가야 되는 거리 생각해봐봐. 아우 힘들어. 그런데 지금 콘테 체제에서는 든든한 5백이 있다 보니까 소니가 요 측면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밑에까지 수비하러 내려가는 지점이 요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역습할 때 스프린트 시작점이 굉장히 높죠. 또 측면이 아니라 중앙이죠. 중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자유롭게 동선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뛰면 소니의 역습골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는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소니의 역할 변화 말고 팀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턴 내고 돌아뛰어. 자, 브렌트포드전 때 이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하다가 센터백이 포워드한테 전진 패스 보내면 리턴 내요. 그리고 리턴 난 이 선수는 바로 돌아뛰고 중미가 전진 패스. 소니의 추가골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산체스가 전진 패스, 소니가 케인한테 리턴 내고
잇몸으로 돌아뛰어. 케인이 레길론 줘. 레길론이 소니 주고 마무리. 근데 소니 골장면 때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 센터백이 알아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진 패스를 리턴 내고 돌아뛰는 패턴 분명히 반복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좋죠.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른 팀들한테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많아진 공격 숫자. 자, 이전 영상들에서 양쪽 윙백들의 오버래핑 언급했었죠. 왼쪽에 길로니, 오른쪽에 애매한 르송이 쭉 올라가서 전방 3톱과 공격 작업 같이 한다. 아니 근데 브렌트포드전 때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호이, 스킵, 그리고 심지어 벤 데이비스랑 산체스까지 공격 지역에 적절하게 침투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하게 꼭 나가줘야 될 타이밍이 있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브렌트포드전 때 토트넘 선수들의 전방 침투 굉장히 적절했어요. 벤 데이비스 잘하던데 스토퍼로 뛰는데 길룬이 옆으로 또 오버래핑까지. 자, 예전에 무리뉴 감독, 누누 감독 때는 공격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심하면 3명, 많아야 4명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콘테 체제 하에서는 선수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가줍니다. 사실상 다이어 빼고는 다 나가요. 상황에 따라서 전진해도 된다고 콘테 감독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야. 그러면 침투한 그 선수들한테 상대 수비수들이 붙겠죠? 그러면 이미 침투해 있던 공격수들한테 공간이 더 생깁니다. 소니가 공격 포인트 올리기에도 좋은 환경이죠. 콘테 체제의 우려점. 자, 브렌트포드전 때 보니까 전방 압박을 5인 체제로 하더라고요. 손, 캐, 모에다가 호이랑 스킵. 근데 호이랑 스킵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공간을 커버해 가면서 압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받으러 가면은 호이가 바짝 압박, 그럼 스킵은 뒷공간 커버. 볼이 또 저쪽으로 가서 제가 받으러 가면 스킵이 압박, 호이가 다시 뒷공간 커버. 요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방 빌드업 엄청 잘하는 팀 상대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하는 동안에 분명히 공간이 날 거거든요. 요거 로드리나 티아고 같은 선수들이 한 번에 돌려놓으면 여기 텅텅 빌 수 있어. 제 생각에 토트넘이 강팀을 상대할 때는 브렌트포드전 후반 때처럼 5-3-2 느낌으로 중원을 더 탄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나저나 스킵 요즘 개 잘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킵은 월클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 변화, 또 토트넘 팀 전체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은 그들이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콘테 감독의 세부적인 코칭 덕분이겠죠? 최근 경기들은 딱 그게 느껴집니다. 뭔가 나아지고 있어.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